언니처럼 예뻐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예뻐질 수 있는 꿀팁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 이거 굉장히 조금 위험했던 기준이었다. 내가 가진 이 세포의 젊음을 꾸준하게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겠다. 내가 피부가 지금 이런 상태네? 그럼 이게 필요하겠네? 내 몸 상태가 지금 이러하네? 그럼 이걸 더 먹어줘야겠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제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 무조건 잘하는 거야. 그거 진짜 좋은 관리 습관이야.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꼭 드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타인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피부 탄력도가 아예 달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를 풀어줘요. 이렇게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정말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100% 자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면 나아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뻐지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영상들을 좀 굉장히 제가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 무무를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제 구독자층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그리고 좀 저보다 많이 어리신 분들도 저를 구독하고 계속 챙겨봐 주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진짜 깜짝 놀랐던 게 13살, 14살 약간 요런 진짜 너무 애기 같은 율둥이들도 저를 구독을 해주고 저한테 언니처럼 예뻐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남겨줬어요. 그거를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내가 꼭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사실 요즘에 그냥 굉장히 너무 많은 매체들에서 무분별하게 그런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뭐 그런 정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만 정말 어린 율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어떤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예뻐졌대. 그 시술 수술이 어떤 원리인지는 정말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좀 똑똑하게 내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예뻐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좀 꼼꼼하게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진짜 어린 율둥이들 뿐만 아니라 20대 율둥이들 그리고 30대 초반 율둥이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예뻐질 수 있는 꿀팁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내가 어떤 거에 예쁨이라는 거를 둘 건지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그 예쁨의 기준 말고요. 내가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기준으로 나를 관리해야겠다라는 그 기준을 내가 명확하게 찾은 상태에서 나를 관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다이어트가 됐든 뭐 시술이 됐든 피부 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이 기준을 내가 세운 내 명확한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기준은 어떤 게 되면 가장 좋냐면 건강 이런 걸로 기준을 잡아야 이걸 굉장히 끝까지 가져가기도 좋고 후회하지 않게 내 관리에 만족하면서 끝까지 나를 챙겨줄 수가 있어요. 뭔가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쁨의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개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는 건강해 보이는 거? 건강해 보인다는 거는 뭐 젊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준은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몇 가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거 굉장히 조금 위험했던 기준이었다라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얼굴 살이 없는 정말 약간 그런 V란을 갖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런 예쁨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관리법을 이거에 맞춰서 제가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약간 좀 살이 오른 것 같으면은 막 시술하러 달려가가지고 얼굴 살을 없애줄 수 있는 뭐 인모드라든지 슈링크 이런 것들을 막 알아보고 하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내가 가진 지금 나의 이런 탈성이라든지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아예 고려하지 않고 내 예쁨의 기준이 그 V라인 정말 얼굴에 살 하나 없는 V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저의 행동들이 결국에는 제 얼굴형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했거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예쁨의 기준을 잡을 때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다 존재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천천히 늙는다는 게 건강함을 좀 오래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세포의 젊음을 꾸준하게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겠다. 이걸로 잡고 나면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했던 그 관리들이 절대 후회스럽게 돌아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 현혹되지 않게끔 자신만의 기준을 이렇게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저는 우리 어린 율둥이들도 마찬가지로 내 세포의 건강함 이걸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의 기준은 시간에 따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뻔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로 바로 필수 영양제를 꼭 챙겨 먹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영양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때는 잘 모르니까 멀티비타민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행하는 것들 조금씩 먹어보고, 그 이후에는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내가 피부가 지금 이런 상태네? 그럼 이게 필요하겠네? 내 몸 상태가 지금 이러하네? 그럼 이걸 더 먹어줘야겠네? 이렇게 뭔가 더 추가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만 더 먹어보고 하면서 어쨌든 꾸준하게 영양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먹어왔던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양제에 엄청 집착을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먹어주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별말 안 해요. 나도 요즘에 챙겨 먹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이 때는 원래 그런 거 안 먹어도 다 그래.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내 나이 돼봐라. 그런 거 먹어서 소용이 있는지.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해요. 뭐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거 먹는 걸로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해. 근데 본인은 정작 먹는 걸로 그런 영양소 다 섭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또래보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편이에요. 피부도 그렇고요,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거 자라는 속도라든지 피부 재생 속도도 진짜 빠르고, 바디 피부도 아무리 제가 태닝을 지금 한다고 해도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온 게 있고, 또 지금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태닝을 한다고 해서 뭐 희마리가 없거나 그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유전적인 부분들도 무조건 있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 아빠의 제 나이 또래 때의 모습이 어떤지 사진으로 다 봐왔고 들어와서 알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내가 관리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관리 잘했던 사람들은 나 요즘에 이렇게 영양제 꼭꼭 잘 챙겨 먹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무조건 잘하는 거야, 그거 진짜 좋은 관리 습관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이런 식으로 뭐 너 천년만년 살려 그러니? 뭐 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먹어봐도 소용없어, 뭐 지금 먹는 거 너 안 먹어도 그거 지금 솔직히 그거 유지되는 거야, 뭐 먹는 걸로 다 채울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영양제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영양제 솔직히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기 뭐 염증을 잡는 데는 뭐 이거 뭐 콜라겐 부스트를 시켜줄 수 있는 뭐 이거, 저도 뭐 솔직히 콜라겐 부스트 펩타이드 마켓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그냥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영양제는 멀티비타민과 오메가3예요.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꼭 드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기본이고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결정타인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이 자리를 충분히 잘 잡고 있어야 내 몸속에서 다른 것들을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더라도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3는 꼭 먹어주세요. 나중에 진짜 5년, 10년 후 정말 언니 말 듣기 잘했어요, 이런 말을 제가 꼭 다시 유튜브로 댓글로 들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가주름을 지금에서부터 관리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율둥이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를 보는 시청자층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거든요. 엄청 어린 10대 초반 율둥이들부터 30대, 40대까지도 있는데, 이거는 이 얘기는 한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율둥이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눈가 피부 탄력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맞아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진짜 후회가 없거든요. 저도 이거를 10대, 20대 초반 때는 잘 못한 케이스라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사진을 잠깐 띄워드려서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눈가 피부 굉장히 탄력 있고 얼굴 꾸겼을 때 나오는 약간의
약간의 잔주름은 당연히 있지만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느꼈었던 지금 탄력 떨어지고 있다. 나 이거 지금 진짜 집중관리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랑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미 주름 생기면은 늦은 거야.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늦으면은 뭐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저를 믿고 한번 관리해보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왜냐면 우리가 주름이 육안으로 보이는 데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표정을 지어서 그럴 수 있는데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더 도드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쭉쭉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신경 그냥 다 꺼버리시고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면은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 눈가 주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눈가 주변 피부를 절대 건조하게 두지 않아요. 절대.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 아이크림을 사서 쓸 수도 있지만, 제가 아이크림 같은 거 없이도 눈가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탄력 있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쓰는 토너, 에센스, 크림 같은 거 눈가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고, 에센스랑 크림 한 1:1 정도로 섞은 상태에서 눈가 피부를 살살살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마사지가 뭐 그게 되겠어 싶겠지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괄사라든지 바디 약간 그런 마사지 이런 거 다녀보신 분들 계신가요? 직장인 분들은 많이 다녀보셨죠. 그래도 몇 번 다녀보셨죠. 근데 거기에서 특히 경락받을 때 등으로 눕게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경락샵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오일을 섞은 크림이라든지 오일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해서 등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서 등뿐만 아니라 여기 어깨, 여기 팔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받고 나면은 피부가 어때 있어요? 진짜 부드럽지 않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은 내 바디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어요. 솔직히 경락샵에서 안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그냥 내가 바디 크림으로 평소에 이렇게 탁탁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평소랑 다르게 피부 진짜 부드러워져 있고 피부 탄력도가 아예 달라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눈가 피부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전에 이렇게 잘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줘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콜라겐 밤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까지 뭔가 효과적인 기능성 성분이 막 많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 수분 증발을 막아줄 수 있는 피부를 코팅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스틱밥 이런 거 꼭 사용할 필요 없이 집에 만약에 바셀린이 있다면 바셀린에 앰플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해가지고 정말 눈가에만 잔주름 지는 부분에만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시술 없이는 이미 생긴 주름 피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 다 구라예요. 지들이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주름을 자기가 케어해보지 못했던, 케어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 주름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눈가 주변에 필러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저도 이거는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제가 애교살 필러를 맞았다가 녹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었고 왜 녹였었냐면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땐 진짜 이 미적 감각이 애매했었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서 약간 그렇게 됐을 때 내 얼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랐던 거죠. 그 상태로 몇 달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불룩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한 인상을 주고 내가 생각하는 내 눈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녹였는데 녹이고 나니까 풀어있던 피부가 살짝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미세하게 잔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가 피부 잔주름을 획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봤거든요. 정말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막 눈밑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았다가 너무 심해서 녹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왜 눈가 피부에 이렇게 막 필러 같은 거를 많이 넣으면 안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필러 녹이는 주사가 히알라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그 히알라제가 처음에 우리 몸에 주입이 되면서 필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히알루론산과 그 구조들도 같이 녹이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라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히알루론산이 다시 복구가 되긴 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탄력도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유전적으로 재생이 잘 안 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흉이 잘 남는 그런 피부예요. 그리고 내가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피부예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히알라제를 잘못 맞는다, 과용량을 맞는다, 그러면 진짜 그 흐물흐물해지고 푹 파인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히알루론산 복구가 다시 안 돼서. 무섭죠, 여러분? 이건 아무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눈가 주위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뭔가를 막 많이 넣어서 이제 이거를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조금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부드러운 표정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웃을 일 진짜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진을 찍을 때 막 활짝 웃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많이 짓죠? 그쵸? 뭐 막 이런 정도의 표정을 많이 짓지, 진짜 막 활짝 웃는 표정을 할 일이 막 깔깔깔 웃을 때 빼고는 많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랑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밝은 표정을 만들 일이 많이 없어서 여기 근육을 쓰는 일이 정말 더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 구조물들이 다 나약해지면서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살들이 밑으로 축축 처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련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얼굴을 내가 이렇게 잘 끌어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습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그 부드러운 표정을 내가 어떻게 짓는 줄 알고 있고, 이거를 내가 의식하면서라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난 근데 웃으면 팔자주름이랑 눈가주름 생길까봐 막 잘 웃지도 못하겠어. 이거는 나중에 정말 큰 거를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만한 것들을 잃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웃으면서 생기는 팔자주름이나 눈가주름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쁜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웃어서 표정이 계속 아래로 처지면서 여기 근육 약해지고, 나중에 콜라겐 빠지고 히알루론산 빠지면서 여기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서 이렇게 처지는 거. 그러면서 또 중안부는 길어지니까 또 중안부 관련된 시술 엄청 찾아보고, 또 여기 막 불독사 이렇게 생기니까 뭐 여기 실리프팅 찾아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이제 내 여기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그 표정을 찾아야 되고요.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진짜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 전 여기를 단련시켜주거든요. 제가 웃을 때 원래 약간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라고 웃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여기를 써야겠다. 그때는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웃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그런 연습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일어나면 여기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계속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를 풀어줘요. 이쪽을.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여기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근육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 계속 노력하고 있고, 확실히 이거 하면서 여기 짧아지고 근육 단련되는 거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중안부 짧아지는 시술, 턱실 리프팅 막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고민하게 되겠지만, 천천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정들을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피부과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피부과 시술 관련된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들 보면은 뭐 어떤 시술은 비추천이다, 어떤 시술들은 좀 괜찮더라, 뭐 이 시술은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때 있잖아요. 가끔 댓글을 보면 피부과 이런 거 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늙어갈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판단을 제가 막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피부과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솔직히 우리 시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정말 인간이 이러다가 정말 끝까지 안 늙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 저는 이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이용할 수 있을 때 정확한 때에 정확한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받는
있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과 시술, 그래서 저는 초긍정론자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어떤 건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은 피부과 실장님들 비난하는 말은 아닌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에 이제 슈링크라든지 울세라가 나왔을 때 그러한 시술들이 어떤 식으로 피부과 실장님을 통해서 마케팅 되어서 고객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리프팅, V라인, 윤곽, 지금도 별반 다를 거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되어서 고객에게 판매가 되었었어요. 그 시술들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내 피부에 적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파장이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게 어떤 레이저인데 이 레이저가 여기를 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뭐 쪼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거다, 요 정도까지는 말해줬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이후에 뭐 콜라겐은 어떤 식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지, 그 피부 구조물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떠한 시술들은 이렇게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스스로 뭔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또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정말 편리하게 AI한테 내가 궁금한 것들 그냥 이렇게 타이핑해서 물어보고 어느 정도 그런 걸로 내가 정보를 취해도 충분한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뭐 AI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진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 그 시술의 원리라든지 어떻게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 시술 비슷한 거는 어떤 시술이 있는지, 비싼 거랑 저렴한 거랑 차이점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시술이 피부가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 모공이 큰 사람,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부과를 100% 신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맞게 될 부작용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 이거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 나 이번에 광대를 깎았는데 너무 좋아, 나 지금 여기를 턱을 쳤는데 너무 좋아, 여기 중앙부 시술 받았는데 너무 좋아, 이런 거 그냥 단순히 이거 하면은 이렇게 예뻐진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고 나서 시술도 선택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고르는 거죠. 피부과에서 하는 그런 현혹스러운 말들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가서 내가 고민있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내가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공부를 해두면 정말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피부 관리는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PhD가 있어야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고 진짜 간단하게 어떤 성분들이 나왔을 때 조합이 이렇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 출시가 된 디바이스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파장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기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다르고,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호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그리고 내 피부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나에게 잘 맞는 성분, 안 맞는 성분, 안 맞는 조합, 잘 맞았던 조합, 내 피부가 극락을 찾았던 조합, 이런 것들을 내가 꾸준하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피부가 안 좋아질 리가 없겠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호구당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건강 관련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 같은 거를 계속해서 뭔가 팔로우업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강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누군가는 막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안 늙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서 너 뭐 시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흉하다, 뭐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건강하다는 거는요, 우리의 약 30조개로 이루어진 세포들이 정확하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렇게 세포들이 정확하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상태를 우리 세포의 젊음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젊다는 것은 곧 노화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손상들이 막 축적되어서 세포 회복 속도를 앞지르는 것을 말해요. 내 세포들이 회복시켜가는 것보다 내 세포들이 손상되어서 죽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상태를 노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 보이고 싶어서잖아. 그럼 곧 예뻐 보이고 싶다는 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강한 거랑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남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고 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어떻게 늙어가는 건데요. 솔직히 내가 먹는 거, 바르는 거,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늙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쓸 거야. 내 몸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든 말든 내 세포가 지금 손상되어 가고 있든 말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야. 나는 이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이러한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특히 막 이런 것들도 검색 많이 해요. 콜라겐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식단 가이드를 좀 설정을 해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AI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놓치는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아 오늘은 이렇게 식단을 좀 꾸려봐야겠다. 오늘은 먹을 때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해주고 있고 새로운 그런 영양제가 떴을 때 이거 과연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큰 뭔가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해가면서 AI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뻐진다는 거는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세포의 젊음을 유지한다는 거니까 내 그 건강한 습관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내가 유지를 시켜야 될지, 어떤 것들을 내가 공부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신경 쓰시면 예뻐질 수 있다고 100% 자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예뻐야 진짜 예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드는 미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니가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니한테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고 눈, 코, 입이 뭔가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그 비율에 딱딱딱 맞아서 얼굴형이 뭐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그 미인형이 딱딱 맞아서 그 미인형은 누가 정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정하는 거에 부합돼서 예쁜 게 아니라 이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예쁜 거기 때문에 예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게 진짜 예쁜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건강한 나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들이 굉장히 편해져요. 찾아 나서기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해가 좀 졌는데 오늘은 좀 어린 율둥이들 생각하면서 제가 좀 만들어본 영상이고 솔직히 제가 이 리스트를 적어오면서 엄청 어린 율둥이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제 또래 율둥이들까지도 알아두면 너무 좋을 방법들이라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